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5천억짜리로 탈바꿈한 겁니다. 불과 1월 달에 매매계약 체결해서 네. 이 8월 달에 협약 체결하기까지 불과 6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7개월 그러니까요. 정도 걸린 네. 7개월 만에 340억짜리가 5천억 규모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물론 이제 민자 사업으로 뭐 예. 기차역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보면 터미널 위치와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미널은 버스가 많이 세워져야 예. 되니까 그렇죠. 공간이 되게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조그만 공간만 터미널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렇게 크게 개발한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어떤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될 예정이니까 입찰하세요, 입찰하러 들어오세요 하면은 누구라도 5천억짜리 이거 뭐 부지가로 탈락하니까 누구라도 네. 입찰하러 들어오고 여기를 340억에 응찰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못 받아도 2천억, 3천억은 그러니까요. 써내야 네. 이게 낙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땅을 사서 뭐 개발하는 공사비가 든다고 해도 향후에 그런 임대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상복합 아파트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몇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이 응찰할 때, 네. 충북, 청주에 있는 경실련 쪽에서도 네. 20년 동안 터미널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니까 입찰가가 상업시설보다 매우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도 했습니다. 네네. 또 이 민원을 또 제기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20년 용도 지정 조건으로 이기 때문에 나는 응찰을 못했다. 아, 용도 변경하는지 알았으면은 된다는 전제가 깔렸으면 그러니까. 나도 응찰해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특혜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조건을 어떤 분한테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줬느냐. 그러니까. 그 답이 이제 이게 나옵니다. 네. 이분이, 네. 그 청주 고속터미널 대표에서 하시는 분이 장덕수라는 분인데, 네. 중부 매일사라는 언론사 회장으로 이제 돼 있고, 네네. 지금 현재는 자유총연맹 부총재,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네. 부총재로 된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이 또 누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추적을 해봤더니 네. 대통령 영부인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당선되고 2달 후에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인 장덕수란 분 이분 네. 병문안을 직접 갔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중부 메일에 게재됐던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장덕수 회장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누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네. 박종환 총재,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동문이죠. 네네. 취약한 동기. 이분하고 있는 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와서 병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는 네. 이때 그 자원봉사 활동, 네. 청주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하러 왔다가 갑자기 동선을 바꿔가지고 네. 이 병원에 문병을 왔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정도 관계면은 이게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가세요? 뭐 저 같으면은 이렇게 멀리 청주까지 가서 병문안을 갈 정도면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서로 관계가 돈독한 사이라고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것도 또 이 가신 때가 언제냐? 대통령 당선되고 딱 2달, 네. 2달 만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또 박종환 총재,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동기 네. 이분하고 이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그때부터 자유총연맹 총재가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통 밀접한 관계가 아니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2012년도 정치자금 그 확인을 저희들이 했더니 네. 문재인 국회의원 후원에 450만 원을 이분이 장덕수란 분이 내셨고 아. 대선 후보 때는 1,000만 원을 이제 후원한 그런 인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선 때도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게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직접 병원에 병문안을 왔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뭔가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공고에서 5번이나 용도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 그건 사실 모집 공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가계약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용도가 잘못됐는데, 근데 이제 또 감사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 폐지 되고 네. 용도 변경해준 셈이죠. 네, 된 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점입니다. 네, 당선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본인이 사업 제안을 현대화 사업하겠다고 제안을 네. 해서 네, 청주시가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일련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죠. 네. 그러는 사이에 이 병문안을 온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경실련에서 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이런 특혜를 네, 네, 이렇게 이제 주니 340억 주고 산 땅이 네, 갑자기 5천억짜리로 돌변하니 이게 경제 정의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 청구를 이제 했습니다. 감사 청구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뭐 불문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게 네. 2018년 11월 2일자로 불문 처리 결정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뭐 청와대 말고는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예.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김정숙 여사가 네. 병원에 문병도 가고 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박정환 네. 자유총연맹 총재를 움직일 수 있고 네, 뭐 또 감사원까지 움직이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청와대와의 뭐 암묵적인 이런 네.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사원까지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지휘하고 있는 검찰에서 나서서 네,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싸게 매각했다는 이 부분. 그렇죠. 이게 우선 특혜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은 청주시 매각 담당 공무원은 이게 적정 가격을 받고 청주시 재산이니까 네, 재산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해서 재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사람의 당연한 업무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한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싸게 네. 특정인만 가능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줬기 때문에 이 장덕수란 분하고 이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 한 분이 아닙니다. 실제 실무 담당 한자 한 그러니까요. 분하고 그 외에 있는 쭉 개선에 있는 분들 시장까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네. 분들이 서로 공모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네. 1차 이제 지금 고발을 오늘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네. 예, 이 뒤에 이제 용도 폐지 과정에 이 과정도 지금 굉장한 특혜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됐으면은 그냥 이 땅 지금 현재도 340억 상당으로 네. 계속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바뀌어 가지고 5천억짜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봉이 김선달을 만들어 내신 과정 그러니까요. 이런 특혜가 어떻게 이제 가능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과정도 배임죄 내지
뭐 필요하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검찰 수사로 네.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고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듣기로는 그 청주시 의회에서 2016년도에 예. 질의를 했을 때 당시에도 절대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도 이제 회의록에 보면은 네. 절대로 과장은 절대로 이 용도는 지정돼서 매각되는 거지 다른 뭐 변경 같은 것은 네. 가능성이 전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 이 용도 변경해 준 것은 그러니까요. 굉장한 특혜죠.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주시 공무원, 그러니까 청주시 공무원의 최고봉인 또 청주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주시장은 그러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청주시의 위에 있는 뭐 이제 행안부나 아니면은 이런 그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기재부의 승인도 또 제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서류는 일체 지금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청주시가. 네.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수사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네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네. 그 매각하는 과정에 위에서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건 네. 없었느냐 네네.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그 수사를 좀 했으면은 네. 진실이 좀 규명됐으면 하는 신의 그런 한수의 입장입니다. 구독, 청주에 좋아요, 떠 있는 알림 분들도 방법입니다. 이 수사가 이게 빨리 좀 먼저 수사가 되기를 핸드폰 화면에서 기대하는 유튜브 분들이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있어서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